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저를 재수없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욕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희 학교 서울대치전원 구성원을 보면 금머리, 은머리, 동머리, 흑머리까지 대략적으로 이런 분포를 그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흑머리도 아니지만 금머리냐, 은머리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한 동머리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정도 스펙트럼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금머리, 은머리가 뭐냐면은 저희가 흔히 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도 좀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금머리인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외우고 또 잘 안 까먹고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 타고난 걸 극복할 수 없냐, 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동머리지만 제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한 은머리 정도를 조금 발목 정도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머리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 먹고 공부할 때 쓰는 복습 방법, 그 중요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기억은 이렇게 망각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겨우시다고요? 지겨우셔도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복습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이렇게 이루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암기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곡선의 경사가 좀 낮아서 이게 잊어지는 속도가 좀 완만합니다. 반면에 저처럼 암기머리가 정말 없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선생님 맨사 아닌가요? 맞아요. 저 맨사고 IQ 높은 편인데 IQ랑 암기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암기 정말 못해요. 특히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한번 뒤돌아서면은 까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제가 복습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일단 맹신하고 가야 돼요.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와 달라서 정보가 습득되면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까먹게 돼요. 하지만 다행히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계속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은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다가 복습을 해주는 시점에 다시 위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또 까먹고 또 복습을 해주면 치솟고, 기억이 잊혀지는 거를 계속 심폐소생술하는 느낌으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자기 머리를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가지의 복습 패턴을 제시할 건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복습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초반에 빠르게 복습을 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처음에는 좀 짧은 간격으로 복습을 하다가 점점 간격을 늘려나가는 방법.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복습을 하냐? 첫 번째, 바로 복습. 그리고 2번째, 누적 복습입니다. 바로 복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로 복습하는 건데 그 바로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에빙하우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억이 습득된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면 50%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70%,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복습 주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고 1일 뒤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까먹다가 3일 뒤에 복습을 하고, 또 까먹다가 7일 뒤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복습을 하고,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복습 주기예요. 실제로 이걸 활용한 공부 도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주기로 복습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인강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인강으로 설명드리면은 1시간짜리 인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한 20분씩 쪼개서 복습을 해요. 20분을 듣고 강의를 잠깐 멈추고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분을 듣고 복습을 하는데 제가 바로 복습과 누적 복습을 한다고 했죠. 이때는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다 듣고 나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복습을 하고, 사실 이때 하는 복습들은 복습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데 그냥 방금 공부한 내용들을 쑥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 찾아서 다시 인강을 듣고, 그렇게 가볍게 쓱 보는 정도만으로도 기억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과목의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전날 했던 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또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마친 다음에는 그 전날 것까지 합쳐서 복습을 누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저는 복습 주기를 이렇게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이후에 또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 이후에 하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진 않고, 제 스스로가 이 정도 복습했으면 됐겠다 싶은 본인만의 그게 있어요. 본인만의 뭐라고 할까, 여러분도 처음에 일단은 좀 짧은 주기로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주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인강이 아니거나 현장 강의거나 학교 수업이면은 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수업이 끝난 직후에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쉬는 시간에 쉬는 것보다는 바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정도면 이제 복습 주기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복습 주기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복습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쓰면서 할지 말로 할지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는 복습 방법 세 번째, 백지 복습입니다. 백지 복습은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복습을 하는 건데,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고 나서 책을 덮고 백지에다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뭘 배웠는지 키워드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만 참고하면서 쓴 다음에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처음 하면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빴나 싶을 정도로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공부했던 교재를 조금씩 참고하면서 백지 복습을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설명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재 내용으로 옮겨 적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또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듯이 머릿속으로 뭔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과외를 할 수 있는데, 과외가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그 과외를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해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이해를 못하면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이해를 했다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하듯이 하고, 그렇게 설명하듯이 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기억에도 잘 남고, 그렇게 복습했던 내용을 나중에 과외할 때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구나, 그럼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백지 복습이라는 게 익숙해지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한두 달 동안 정말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제가 복습할 때마다 항상 백지 복습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20분마다 강의를 끊어서 복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는 복습은 백지에 하지 않았고, 그냥 방금 강의 들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눈 감고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복습을 했습니다. 백지 복습 언제 했냐면은 그날 강의가 끝나고 종이 한 장에다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다음날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는 복습을 할 때는 그때도 백지 복습을 하진 않았고, 그 전날 백지 복습했던 거를 보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에게 맞는 그 복습 패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 패턴과 복습 주기를 반드시 찾아서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바로 복습, 누적 복습, 백지 복습인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첫날은 괜찮아도 이게 누적이 되면 양이 너무 많아지고, 한 일주일만 누적돼도 복습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무엇보다 지겨워서 죽어요. 했던 내용을 계속 보는 게 너무 지겹습니다. 근데 그 지겨운 거를 극복하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내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겨워서 너무 하기 싫을 때 그거 한 번만 참고 욕 한 번 시원하게 하고 복습을 하면은 딱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으면은 시원하게 욕 한 번 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는 한장 복습법이에요. 저는 이거를 단원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MDT 공부할 때 실제로 썼던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세포 호흡 단원을 요약한 건데,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한 장에다가 그 단원을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그 전에 복습이 잘 이루어져야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장에다가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도 그 복잡한 내용들이 약간 체계화되고 카테고리화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 때 기억을 끄집어낼 때도 좋고요. 아무튼 이 방법은 제가 무조건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하고 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회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노트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좀 내용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날려가면서 정리도 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약간 체계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노트도 여러 권이 되면서 내용도 조금 살이 붙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1회독 복습할 때는 나무의 기둥만 간신히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회독을 반복하고 누적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나무 가지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나뭇잎까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원을 정말 마스터하고 이제 내 지식이 됐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적인 나무 기둥과 나무 가지만 보고도 나뭇잎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교재도 너무 잘 돼 있고 필기노트도 잘 돼 있겠지만, 아무리 정리가 잘 된 필기노트도 본인이 직접 정리한 것보다는 효과가 적습니다. 물론 금머리들은 다른 사람이 필기한 것만 보고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금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짱이 말고 개미처럼 꾸준히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단원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100% 마스터할 수는 없겠지만 한 80% 정도는 마스터하고 자신감을 얻고 다음 단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으로 한 단원을 마스터란 얘기예요. 물리 1을 예로 들어보면은 역학과 에너지 파트를 완벽히 마스터하고 복습을 철저히 한 다음에 문제도 많이 풀고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자기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 두 개의 단원이 서로 큰 관계는 없지만 한 단원을 정말 내 것으로 마스터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은 전혀 상관없는 단원,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겨서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물론 다시 보고 다시 반복할 거지만, 할 때만큼은 내가 한 80% 정도는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그렇게 미루는 순간 효율이 확 떨어지니까 미루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꼼꼼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복습 방법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걸 다 지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특히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지켜도 갈수록 누적되면 양이 많아지고, 또 과목 수는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제 의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 이 틀을 잡아놓고 자기에게 최적화를 시킨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수월해지니까 한번 본인에게 맞는 복습 스타일을 찾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양치를 잘하자.